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세로 영상으로 휴대폰으로 전체 화면 누르시면 꽉 찬 화면으로 선명하게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 빌라에 대한 문제점이 헤드라인에 떠서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될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 이걸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히 기사만 보면요, 신축 빌라가 사라진다, 신축 빌라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단순하게만 이 기사 내용만 보면 뭐 신축 빌라가 줄어드나 보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져올 수 있는 이 시장의 변화, 이제까지 겪어보지 않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것을 픽했죠. 자, 기사부터 보면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가 끊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착공이 20% 지금 하락을 했는데 비아파트는 50%가 넘게 줄어들었다. 전년 대비했을 때 절반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폭감이죠. 말 그대로 폭감. 신축 빌라 공급 폭감. 자, 보통 우리가 빌라라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 대부분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거만 하더라도 빌라에 사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아파트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특히 뉴타운 전략이 나오고 그 이후에 급진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났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빌라보다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 3인 이상의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조금 소득이 약간 부족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청년, 노년층, 1인, 2인 가구가 빌라의 주요 수요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신축 빌라가 공급이 부족해지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이 멈출 수 있으나,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큰 문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다라고 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자, 결국에는 이 빌라라는 게 서울에 있으면 결국 빌라에 사는 것도 1인이든 2인이든 노년층이든 결국 경제 인구, 그 도시의 내수가 되는 거예요. 인구수가 됩니다. 자, 어떤 국가든 안에 있는 국민이 많이 거주할수록 이 경제 성장률이 탄탄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서울의 신축 빌라 공급량이 이렇게 폭감하고 앞으로도 성장이 되지 않고, 신축 빌라 공급이 되지 않고 계속 전체적인 빌라들이 노후화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결국 수요자가 선택지에서 서울의 신축 빌라를 고르는 게 아니라 빌라가 선택선상에서 제외되고 서울 아파트를 못 사면 결국엔 바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돈이 좀 부족하면 수도권에 있는 조금 더 낡은 아파트로 선택 기준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신축 빌라가 좀 줄어드는구나가 아니라 서울의 인구가 더 탈서울하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신축 빌라 공급을 제외하고도 지금 빌라의 수요를 감소시킬 만한 악조건, 악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빌라왕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수요자들이 빌라를 기피하고 있어요. 그냥 빌라에 거주하는 것 자체로 처음 계약을 맺을 때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뉴스가 떠들어대니까 빌라 하면 혐오해버려요. 아예 그 선택지에서 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빌라왕 사태가 퍼지니까, 보증보험 때문에 그렇죠. 이 보증보험에서 터지고 자꾸 적자가 나니까 보증보험 기준을 강화시켜버렸어요, 지금. 강화. 5월부터 강화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는지 제가 전에도 영상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을 강화시키면 지금 현재 있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빌라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공시가격에서 원래는 이만큼만 와도 보증보험이 가입이 됐는데, 가격이 이게 매매가, 전세가라면 이 정도만 와도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준이 강화되면 어떻게 돼? 보증금이 낮아야지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한선이 강제로 만들어집니다. 매매와의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의 간극이 커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도 매매하고 임대인들이 받게 되는데 이 구조를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매매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빌라들은 소액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소액 투자가 아니게 되는 거고 결국 빌라 살 돈에 조금만 더 주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갭 투자가 가능해요. 게다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더라도 그냥 전세 들어가잖아요. 근데 빌라는 이제는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해야 되는 게 룰이 돼버렸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그냥 뭐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 안 하고 전세 계약 탁탁 하는데 빌라들은 가입을 해야만 전세 계약을 하니 예, 이 멀어진 간극으로 인해서 임대인들이 사려는 사람은 줄어든다. 예, 사려는 사람들이 감소한다. 자, 그 말인즉슨 신축 빌라가 나와도 이러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소액 투자가 안 되니까 빌라를 사서 임대를 놓을 이유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수요자가 없고 분양이 안 되면 새로 지은 숫자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쇄적으로 계속 이 감소된 수치가 유지될 확률이 높아진 거죠. 뭔가 보완이 지금 필요해요. 심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빌라는 계속 노후화될 거고 노후화되면 수요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 노년층만 거주하는 주택으로 변모하게 될 거예요. 노년층 외에는 빈집으로 남는 주택이 늘어나게 되고요. 결국 계속 슬럼화되고 서울의 한복판이 슬럼화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빌라라는 주거 상품은 주거 상품이라기보다는 이 아파트의 재료가 되는 그러한 땅의 개념이죠. 토지의 개념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구는 빠져서 서울에서 인구의 순유출로 만들어지고 그럼 서울의 경제성, 경제 규모가 나날이 감소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빌라가 많은 지역들, 빌라가 많은 지역구가 있잖아요. 구,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빌라가 많은 지역구, 특히 뭐 구로, 관악, 금천 뭐 이런 데나 저기 위에 있는 뭐 도봉, 강북 이런 데 많잖아요. 이런 데가 빌라촌으로서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가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약 10년만 지나도요. 여러분들 10년만 이 상태로 신축 빌라가 뭐 50%든 뭐 계속 감소한 상태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서울의 이러한 빌라촌들 있죠. 웬만한 지역은 또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 또 늘어날 거예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화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엔 이게 지금은 이런 빌라의 그 신축 빌라가 감소하고 공동화되고 슬럼화되면서 인구가 나가고 유출될 수 있으나 이게 하나는 영원한 게 없거든요. 시간이 10년이 아니라 이제 20년, 30년 뒤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30년 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서울이 이렇게 슬럼화돼 가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상태로 갈까요? 아니죠. 자, 이런 곳이 다 신축 아파트로 조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구로, 금천, 관악, 도봉, 은평 이런 데가. 그러면 나갔던 수요들이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 30년 뒤에. 자, 오래된 1기 신도시, 뭐 2기 신도시, 그 외에 구도심, 여기 인구가 다시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 인구 감소가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지금 두 명이 만나서 하나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냐? 자, 지금 100개고 인원이 지금 110명이라 7개. 근데 이게 30년 뒤면은 60명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아파트 값이 오르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이건 굉장히 틀린 생각이에요. 전국에 동 이름, 구 이름, 사람은 동명이인이 있는데
이 땅 이름, 주택 이름은 동명이인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이 입지 개별성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에 사람이 2명 이상만 한 곳을 좋아하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예요.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도 약화되고 서울만 강성한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는, 30년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그냥 둬도 빌라 수요는 감소하고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서울의 컴팩트 시티화가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지금 모아타운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서 또 서울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재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빌라왕 사건, 보증보험 강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수요자가 매매든 임차인이든 둘 다 감소하는 상황이에요. 참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만나기 힘들죠. 어떻게 매매하려는 사람도 임차 들어오려는 사람도 다 줄어버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완이. 최소한 이 보증보험에 대한 기준 강화는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예. 아니 세입자 지키자고 임대인들 다 죽이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임대인들을 위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뭐 혜택이나 세제 혜택을 주던가, 보증보험 기준을 강화했으면 뭔가 다른 반대급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떠나요. 임대인 나 포기할래. 그냥 싸게 팔고 난 임대인 안 할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롭게 빌라들이 생애주기가 있잖아요. 주택도. 신축이 됐다, 구축이 되고 다시 부셔지고 신축이 되고, 이 생애주기가 파괴가 되면서 그냥 노후화되고 슬럼화되고 위험한 동네가 되고 양아치가 들끓고 밤에 지나다니면 무섭고 그런 동네가 서울에 여러 군데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의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요, 빌라를 주택으로 생각 안 해요. 그냥 임차해서 거쳐가는 곳일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빌라를 사시는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른 게 없어요. 자, 전만하더라도 이 작은 갭,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적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인플레이션에서 내 자본을 지키고 올라가는, 전세금은 올라가니까 매매금액 올라가는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재개발에 대한 투자하시는 분들, 이 두 부류가 임대인들이었는데 이제 이 부류가 사라지고 결국 재개발만 보는 분들만 남는 거예요, 이 시장에. 그럼 노후화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재개발 되니까. 근데 그 사이에 안에 거주하는 수요도 떠나고, 일반적으로 신축을 원하는 이 매매 수요도 임차 놓고 월세 받고, 월세 받고 전세 받으려는 수요도 떠나갑니다. 결국 재개발을 원하는 수요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서울의 인구도 더 감소하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매매 수요자가 결국 늘어나야 신규로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신규 주택들이 공급이 되고, 매매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공급이 되고 여기에 쾌적한 신규 주택에 내가 차후에 아파트를 사던 뭘 하던 이 청년층과 저소득층 3, 4인 가구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는 유도체 정책이 전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정리해 보면 결국 이겁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빌라도 주택수에 들어가면서, 자,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2개, 3개 합쳐도 이 아파트 반값도 안 되는 이 다주택자가 돼버린, 5명을 뒤집어 쓴, 나는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70대라서 주택 3개 월세 받아서 월 200, 300 겨우 받아가지고 생활하는데 종부세를 내래요. 이게 맞는 거냐고요. 이게 맞는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택수 개념은 사라져야 돼요. 주택수를 넣네.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주택수에 넣겠습니다. 이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가액으로. 금액, 30억 아파트 선 자르고, 50억 아파트
손 자르고 아파트 상관없어요.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30억이 넘고 50억이 넘고 가액 기준으로 끊어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택수 개수 가지고 지금 합니까?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나만 나겠어요? 힘든 사람만 더 힘들잖아요, 지금. 주택 2개, 3개 돌리려고 어떻게든 자식한테 손 안 벌려고 하는 할머니들이 다주택자라고 종부세를 내야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법제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자, 그래서 가액 기준으로 모든 세금을 정한다. 자, 취득세 뭐 중과, 양도세, 보유세 중과 다 지금 주택수로 통제했어요. 여기서 안전하게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저번에 나왔잖아요. 뭐는 주택수에 들어가고 뭐는 빠지고 이거 싫어서 주택수에서 아예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 주택수에서 빼는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 이건 서민 주거층의 그거로 일환으로 삼고 주택수에서 뺀다. 자, 이미 이거 보증보험이라는 거 강화하면서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기준 강화했잖아요. 그럼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수에선 빼주겠습니다. 그래야 수요자가 나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재개발도 노리고 뭐 전세가 올라가는 것도 노리고 뭐 하면서 투자를 할 사람이, 전월세 받을 사람이 붙으려면 뭔가 이득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LH에서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천 채를 샀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걸로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는 다른 거 없어요. 대한민국은 결국 민간에서 임차를 담당해 줘야 돼요. 일부분을 담당해 줘야 됩니다. 지금 민간의 기대는 임차 물량, 그러니까 공공임대가 있긴 하지만, 공공임대 물량이 있긴 하지만 80%가 민간에 지금 우리는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공공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해서 이렇게 임대인을 고려한, 임대인도 고려한 보완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은 계속 임차인,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임차인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보증보험에 대해서 강화가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보증보험 강화 왜 합니까? 결국에 세입자 보험금 다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보험 비해서. 근데 자꾸 손해가 눈덩이처럼 벌어지니까, 허그에서 계속 눈덩이처럼 손해를 보니까 지금 보증보험 기준 강화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는 손해 덜 보려고. 그쵸? 지금 상황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조정하기 어렵죠. 보증보험도 이렇게 나온 기준이 쉽게 바뀌진 않아요. 강화를 완화한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반대급부가 또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거 똑같이 비주택. 이제 우리나라도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비아파트 나누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주택, 비주택 이렇게 가리는 개념처럼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만 세금 이미 지금 차별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도 아파트만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등록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좀 빼자고요. 빼면 수요자 무조건 증가하고 신축 공급 문제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발 임대인들을 위한,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차별밖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축 빌라 공급의 부족이 야기할 수 있는 이 30년 뒤의 상황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얘기를 해봤고요. 자,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인구 계속 유출됩니다. 아파트도 지금 늙었잖아요, 서울이. 근데 빌라까지 늙어버리면 직장은 다 여기 있는데, 직장은 다 여기 있고 삐까번쩍하고 맨날 강남만 넘어가도 대로변에 건물 4억 짓느라고 삐까번쩍한데 4억은 새 건데 아파트고 빌라고 다 늙어가고 있어요.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도 중요하고 신축 빌라 공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나 쾌적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제가 하단에 댓글 남겨놓으니까 여기 블로그에 접속하셔서 맨 밑에 강의 신청해 주시면 강의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 내용은 지금 1억에서 2억 정도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 전략과 투자처, 그리고 초기 재개발, 초기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같은 때 1억, 2억으로 투자하기 힘들다라고 포기하시는데 1억, 2억으로도 큰 차익 남길 수 있는 투자처 많으니까 강의 참석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